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보수 잡지 내셔널 리뷰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같은 보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이 정치 은퇴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첨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분담금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즉 침략해도 좋다는 격려를 할 것이라는 발언에 세계적인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은 당연하지라면서 트럼프 말을 지지하지만 미국 동맹국들에게는 한국을 포함해서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조엘 어스틴 목사가 이끄는 휴스턴 대형교회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한 여성이 총을 쏘자 비번인 경찰이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한 소년이 중상을 입었고 혐오 범죄 관련성을 수사 당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한 앤디 김 뉴저지 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뉴저지 주지사 부인을 눌러 캠페인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방광 이슈로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대행을 확실히 하고 입원했습니다. 캔사스시티 칩스는 연장전에서 3를 넘기는 경기 끝에 샌프란시스코 49어rs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트라비스 켈스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경기장에서 만났지만 음모론자들이 말해오던 프로포즈도 없었고 바이든에 대한 공식 지지도 없었습니다.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슈퍼볼 광고 뒤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의 그 음력설을 생각을 해서 주말에 이제 한국에 계시는 친인척 분들께 또 가족 분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를 서로 덕담을 나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중요한 뉴스는 다 커버가 됩니다만은 한국이 며칠 동안 연휴였었죠. 그래서 좀 뉴스가 헐렁하지 않았는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뉴스들이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맨 앞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그 동맹국에 대한 발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 내지는 굉장히 허약한 기억력, 이건 이제 주말 내내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에 따른 그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셔널 리뷰라는 아주 미국의 보수적인 잡지가 오늘은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나야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주말에 열심히 즐기시느라고 금요일에 나왔었던 목요일에 나왔었던 그런 뉴스 잊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지난번 가을까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나이에 따른 건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 그 무력감이나 약함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은 물러나 주면은 누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을 하려면은 적어도 가을까지는 은퇴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투표용지가 다 이제 만들어졌고 해서 더 이상은 민주당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를 어떻게 핸들했는가 하는 것을 수사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로서는 그게 의무인 겁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가? 기소를 해도 어차피 배심원들은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동정심이 많고 좋은 사람이고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 old people이라고 old person이라고 나이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죄를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기소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였었잖아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기밀 서류와의 여러 가지 비교 같은 면도 있었지만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비등점이 꽉 올라서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만이 그에게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전에 과거에 이제 검사였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로버트 허라는 한인 특별 검사는 물론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메리 갈란드라는 현재 법무장관이 지명을 하고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바이든의 기억력이 이게 정말 나쁜 거야. 우리가 쭉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을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 바이든의 그 고스트 작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자서전을 대필한 사람이 했었던 것보다 상태가 더 나쁘네.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너무 나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언제 부통령을 했는지, 언제 아들이 숨졌는지 이게 이제 쫙 나온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막 화내면서 기자회견하고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겐 감점이었죠. 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사람을 혼돈을 하고 이집트와 멕시코의 지도자를 이러한 것들이 있은 뒤에 주말에는 텔레비전의 모든 시사 토크쇼가 온통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물러난다고 공화당에게 반드시 좋은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말 실수한다, 신체가 나쁘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은 또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지만 언론은 많이 얘기를 한 언론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안 했지만 오늘의 미국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나갈 수 있는 그 마감 시한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된 겁니다. 한인 특별검사에 의해서.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내셔널 리뷰라는 보수적인 잡지에 사설이 나왔는데 그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전까지는 그 4년 더 재임하기는 좀 그래. 그런 게 분명한데도 나갔던 사람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얘기를 합니다. 1944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즈벨트는 당시에 부통령도 아주 현명하게 선택을 했었고 또 세계대전을 잘 처리를 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헨리 월레스 그 부통령 그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해리 트루먼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난 몇 주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인 기억력 감퇴 같은 것은 오랜 동안 알긴 알았지만 지난 몇 주일 동안은 더욱 이게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람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발표 이후에는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내셔널 리뷰의 얘기를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규정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을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는 오바마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기꺼이 기밀 서류를 뭐 20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에 적어야지 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차피 배심원들이 그에게 유죄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로버트 특별검사와 이제 특별검사 팀과 인터뷰를 할 때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침공을 하고
아주 그 야만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밤잠도 못 잤을 테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가득 그 전쟁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는 이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 수행 능력은 이미 저하되고 있다. 내셔널 리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1세고 선거 끝나면 며칠 뒤에 82세고 더 저하될 것이다. 비공개로는 지금 백악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몇 개월, 거의 9개월, 그리고 선거 이후에 4년을 아주 잘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지. 국민에게 민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역사는 백악관 내부에서 바이든 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프고 뭐 좀 뭔가가 허약하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으라고 한다는 거, 덮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렇게 계속될 경우는 지속적인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것도 또 다른 정치에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바이든은 그 일을 하기에는 재선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올드라고 표현합니다. 바이든과 질 바이든은 지난해에 결정을 내렸어야지 됐는데 그렇더라면 엘더 스테이트먼트로 스테이트맨으로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으로 존경받고 참 이기심이 없는 정치인이네 했을 테지만 나라부터 구하고 그런데 본인이 트럼프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게 내셔널 리뷰의 얘기입니다. 자신만이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샤를르 드골이 한 유명한 얘기를 맨 마지막 문장에 상기시킵니다. 묘지에 가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 사람 없어도 국가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이 지금 그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리뷰도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은 본인이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셔널 리뷰지만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사설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신적인 허약함 그 위험성을 계속 무시할 건가? 이건 민주당에게만 나쁜 게 아니다. 국가에 나쁘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국가의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국가가 불확실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신문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시카고 전당대회까지는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은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따로 구분을 해서 자세히 썼고 뉴욕타임스도 사설과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니스트 또 다른 보수적인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사이마라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것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은 쇠약해지는데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답니다. 대의원 지금 투표용지 같은 걸 바꿀 수도 없고 3월 5일에 슈퍼 튜스데이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런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도 8월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각 주의 대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겠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다고 민주당이 꼭 나쁘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나이 많아서 기력도 딸리고 기억력은 날마다 쇠약해지는 사람보다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지. 그리고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도 지금 다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든가 뉴욕이 지역구인 트럼프에 대한 지지만 강조를 해서 동료 의원의 자리도 선배 의원의 자리도 화끈하게 빼앗아 버리는 스테파닉이라든가 아니면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아주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통령 후보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민주당에서 신선한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지금 바이든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이든의 지금 처한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이건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일 때부터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건 이제 나토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원래는 2006년도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2014년도에 나토가 비준을 하죠. 각 국가의 GDP 2%까지 내기로. 그리고 이제 지금 30개국이 넘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정확하게 내는 국가는 11개 국가고 그 1.8% 정도에 있는 국가들이 한 4-5국가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는 뭐 이게 뭐 10몇 개 국가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11개 국가만 임무를 완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내면은 러시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에게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라고 인커리지 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토 원장이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침략받은 것처럼 한다잖아요. 미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 캠페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나서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나토에서는 지금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이건 미국의 군인에게도 나쁘다. 미국에도 나쁘고 물론 유럽에도 나쁘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GDP의 2%까지를 결국은 달성을 하기는 할 텐데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거의 2%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나토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겨냥해서 만든 군사 동맹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그동안은 막 독일도 막 꺼려하다가 왜냐하면 독일은 본인들이 전쟁을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군비를 막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영 걸끄럽고 했었지만 야 이거는 우크라이나 먹고 나서 쭉쭉쭉쭉 폴란드까지 먹고 우리 서부까지 계속 온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독일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많은 국가가 조금 무리를 하면서 경제가 나빠도 2% 정도로 갔죠. 지금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많이 냅니다. 미국이 GDP의 3.5%를 분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돈은 미국에 내는 게 아니에요. 나토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을 확률이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3.9%. 그렇다고 폴란드 경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어저스트 해가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2.3%에서 2.7% 해서 평균이 1.82%가 나옵니다. 거의 이제 2% 되는 거죠. 모든 국가가 다 2%를 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토가 분할되면 미국의 힘도 약해진다 해서 지금 나토 사무총장 등등등등 하는 얘기는 그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만 도움이 된다. 이러면 공화당은 아예 언제 트럼프가 그런다고 했어? 그렇게 해서 나토 분담금을 높이지 않은 거잖아. 왜 미국만 내야지 돼? 하고 트럼프 주변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가 나 때문에 올렸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본인 떠나오고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각 나라에서 조금 무리해서 더 올린 나라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그 무슨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한다는가 이것도 사실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과 가상 이런 것을 막 혼합해서 합니다. 의회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나토에 관해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 같은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권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말이에요. 대통령이었을 때 가상의 시나리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빅 컨트리의 지도자가 우리가 회의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나에게 질문을 해서 분담금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우리 미국이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I said no라고 했다면 또 유권자들이 막 박수를 쳐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한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다 국가별로 그런 것이 있는데 미군 철수를 얘기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미군 철수 한국에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처럼 이 같은 상황에도 그분들이 찬성을 하실까요? 더 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제1의 적이라고 보고 핵무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철수도 얘기를 했었고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 방위금을 더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5배를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대만은 대만대로 다른 국가는 다른 국가대로 해서 지금 미국은 그럼 어떤가? 나이가 많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한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사람은 그게 말뿐이지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항상 이런 위험한 생각과 말과 행동도 실제로 이란에 막 전투기를 보내다가 10분 다다르기 전에 돌려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위험한 트럼프와 허약한 바이든 사이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이 뉴스 들으시고 아주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에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하세요. 한국에서도 견학가고. 왜냐하면 대형 교회니까. 왜 저 교회는 성공을 하지 않은 의미에서 총격 사건 있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 또 그 중요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연방 상원 도전을 포함해서 정치 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낮에 그 레이크우드 그 처치 휴스턴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조엘 어스틴 목사 아버님이 만든 그 교회를 이어받았죠,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여성이 30세에서 35세 사이라고 하고 한 4살이나 5살짜리 그 어린이와 함께 라이플을 가지고 오고 배낭 메고 트렌치 코트 입고 와서 막 총을 쏴서 비번인 그 경관들이 결국은 이 여성에게 총을 쏴서 숨졌다고 하죠. 그리고 57세에 다리에 총을 맞은 남성은 괜찮은데 지금 소년이 중태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소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휴스턴 크로니클의 보도를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그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스페인어 예배가 시작되던 중에 그때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워낙에 이제 그 장총이니까 만약에 이제 비번인 경관이 총을 쏘지 않았다면 훨씬 그 더 큰 비극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이 당시에 내가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바닥에다가 뭔가를 그 뿌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뭐 증오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한 4만 5천 명 정도 참석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엘 어스틴 목사가 워낙에 이제 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같은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담당 경관이라든가 뭐 그 관할 정치인 그리고 조엘 어스틴 목사도 함께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개 속에 있지만 강하게 버틸 것이고 악의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아주 뭐 기본적인 그 목사로서의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레이크우드 처치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그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것 아닌가요? 신에게 충성을 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넘버 원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신에게 충성하면 신은
그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한다. 이게 조엘 어스틴 목사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설교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낙관적이고 뭐 좀 밝고 그런 거죠.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수사 결과라든가 중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오늘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다시 병원에 어제 오후에 월터 리드 그 육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광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갔고 12월 초에 이제 그 정기 검진을 받던 중에 전립선 암을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1월 달에 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이머전시로 갔는데 2주일 동안 일반인들이 잘 몰랐고 거의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도 뭐 한 나흘 이 정도 뒤에야 알렸다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도 했고 그리고 아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 의회 청문회 그때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이제 청문회에도 참석을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방광 이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의사는 언제까지 입원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부장관에게 그 캐틀린 힉스 당시에도 뭐 어디 여행 갔다가 대신 일하고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확실히 그 본인의 일을 일임을 하고 합참의장과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 이런 것을 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퇴역한 그 로이드 어스틴 이름을 말씀 안 드렸었어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퇴역한 사성 장군인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나와서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봐라 뭐 찰스 그 3세 영국 국왕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 뭐야 하지만 영국처럼 상징적인 그 왕이라는 사람과 미국처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하마스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걸 총관장을 하는 최고의 책임자 국방장관이 아프다 뭐 암이다 이런 걸 발표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게 그 토요일에 있었던 건데 미국은 주마다 다 선거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뉴저지주가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3선입니다. 지금 41살인가 그렇죠? 41살인데 일찌감치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3선 의원인데 밥 메넨데스라는 아주 중진이죠.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을 했었던 연방 상원 의원이 이집트 나중에는 뭐 터키 문제도 나오던데요. 거기와 뭐 정보 주고 돈 받고 와이프 뭐 여자친구 등등 뭐 다 얽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 안 나간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하는 거죠. 예비선거에서 일단 같은 민주당이니까 앤디 김 그 의원이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필 머피 주지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렇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46%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정치인이 될 때는 항상 태미 머피 와이프가 기금을 굉장히 많이 모아준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한 30년쯤 전에 어떤 그 재정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그 뒤로는 계속 뭐 가정주부였지만 남편의 선거 뒷바라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하는 태미 머피가 몇 개월 뒤에 11월 달에 앤디 김 후보가 먼저 선언을 하고 나서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뉴저지 주지사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이거 앤디 김이 힘들 거야. 왜냐하면 뉴저지 주지사가 인기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기득권들이 누구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주지사가 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기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잘했죠. 워낙에 또 기금 모금의 달인이기도 하고 태미 머피가 해서 많은 사람들은 태미 머피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단 토요일에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주마다 달라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같은 날 딱 한 게 아니라 뉴저지주에서 맘모스 카운티에서 예비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누구를 하는가 해서 이제 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은 뭐 4% 조금 넘게 받았으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앤디 킴과 태미 머피
주지사 와이프가 차이가요. 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는 50 몇 퍼센트 대 30 몇 퍼센트인데요. 56.8% 앤디 킴 후보가 받았고 태미 머피 후보가 38.8%. 투표수는 많지 않아요. 265표 대 181표. 작은 맘모스 카운티라는 곳이고, 그런데 이 맘모스 카운티라는 곳이 머피 부부가 25년 동안 살았던 동네랍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레드뱅크에 25년 동안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앤디 킴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신호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지사 부부인데 25년이나 살았는데 56.8% 대 38.8%로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주지사도요. 호감도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는데 비호감도를 주지사 와이프가 지금 연방 상원에 출마한다라고 유권자에게 얘기를 해놓고 비호감도를 조사해보면 비호감도가 민주당에서도 무당파에서도 공화당에서도 뭐 주지사에 관한 거지만 이게 올라가거든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선거 기금 모금은 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에 비해서 앤디 김 후보는 지금 뭐 하원 의원이기도 하고 연방 젊었을 때 하원 의원을 하기 시작해서 3번을 잘해오고 있고 첫 번째 그 지역구 자체가 원래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구였는데 민주당으로 나가서 돼서 차곡차곡 좀 신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앤디 김 의원이 한 얘기예요. 아니 맘모스 카운티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다른 곳도 뭐 한 20군데 카운티 정도는 더 남았다고 하죠. 우리가 못 이길 게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미 머피 후보는 58살, 앤디 킴 의원은 41살의 3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앤디 킴 의원이 주 전체적인 지지를 보면 32% 대 20%로 주지사의 와이프 태미 머피 후보보다 앞서갑니다마는 히스패닉이나 흑인계에서는 조금 뒤집니다. 이건 이제 이 태미 머피나 또 그 주지사 필 머피의 여러 가지 그 기득권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리 있어도 표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돈도 지원할 수 있고 뭐 공식 지지 선언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표 자체는 일반인들이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앤디 김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뭐 30대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무부에서 일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민간인 자문으로 일했고 버락 오바마 당시에 이제 뭐 자문 이런 것을 했었던 국가안보 보좌 같은 것을 했었던 사람이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슈퍼볼과 관해서 뭐 경기 자체도 경기지만 뭐 슈퍼볼 하면 광고가 들어가고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남자친구 애인 트라비스 켈스 애인과의 이런 그 문제들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티무라는 곳이 선전을 많이 하더군요. 이 아마존보다 훨씬 싸고 막 쭉쭉쭉쭉 크고 있는 이런 회사. 슈퍼볼은 미국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프타임도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근사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슈퍼볼을 통해서 스포츠, 정치, 경제, 사회를 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슈퍼볼 하면은 아주 그 작은 차이로 항상 경기가 끝나잖아요. 챔피언이 결정되죠. 대선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행운의 여신이 이렇게 붙어줘야지 됩니다. 인생처럼. 그리하여 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사실은 경기 면에서는 훨씬 잘한 것이 누가 봐도 그런데 뭐 결과는 이기는 게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캔사스시티 치프스에게 지고 말았는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이 팀에서 실수를 하고 저 팀에서 실수를 하다가 연장전까지 가서 25대 22였던가요? 작은 스코어 정말 슈퍼볼 치고는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경기적인 면에서 캔사스 시티 치프가 무슨 뭐 5년 만에 3번 이겼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챔피언을 가졌다. 기타 등등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그 코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막 슬프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고요. 해프타임에 R&B의 스타 어쇼가 아니 안 춥나요? 라스베가스에서 어제 했었죠. 라스베가스에서 슈퍼볼 한 거 처음이었죠.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신 분들 뭐 라스베가스 하면 스포츠 갬블도 많으니까 굉장히 열기가 강했을 텐데 막 우통 벗고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무슨 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했었잖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그 에너지 춤추는 막 그 에너지도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하이 에너지 같은 것 뭐 대단했고요. 알리시아 키즈 뭐 Will I Am 언제예요? Will I Am인가요? 막 10년보다도 훨씬 더 Will I Am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이때 이제 한참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런 가수들 저는 처음에요. 이 그 어셔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많이 불러서 이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세다가 중간에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고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곡을 그렇게 하이 에너지로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슈퍼볼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뭐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내 손이 돈을 벌어주는 미다스의 손인데 하면서 손을 귀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손톱 아트 같은 거 이것도 굉장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광고는 대단했죠. 뭐 인공지능을 통한 그런 그 광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광고야 뭐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테니까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티무 광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TEMU 테무라고 읽으시는 티무라는 이제 전부 중국 물건인데 미국으로 오고 직접 배송이 되고 배송비 안 받고 아마존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어떤 건 조잡한 것들도 있지만 그 가격 때문에 그게 모두 가려지는 이 티무가 어제 이만저만한 광고를 한 게 아닙니다. 뭐 30초에 700만 달러인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조금 그 주식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같은 그리고 뭐 틱톡 같은 것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때다 하면서 이제 그 슈퍼볼인데 그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인지 슈퍼볼인데도 대통령이 2년 연속이나 인터뷰를 안 했잖아요. 뭔가 실수할까 싶어서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틱톡으로 Hey guys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막 인사를 나누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 비난했는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로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MVP는 트라비스 켈스가 아니라 코로백인 패트릭 마홈스가 받았는데 이 패트릭 마홈스가 MVP 받은 것도 지금 이제 어제 슈퍼볼에서 가장 뭐 중요했었다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본에서 공연 끝내고 왔어요. 경기장에 와서 뭐 나중에 서로 키스하고 허그하고 있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트라비스 켈스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쭉 썼는데요. 이 트라비스 켈스가 스포츠계에서는 오래 알려졌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와 연애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 문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트라비스 켈스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태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장 유명한 백인 그 운동선수보다 가장 진보적이고요. NFL 선수 가운데서 BLM, Black Lives Matter에 제일 먼저 이제 거기에 손을 뻗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스위프트가 경기장에 나타나기 6년 전에 2017년이었어요. 벌써 9월 24일. 여러분들 콜린 캐퍼닉이라고 뭐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지만 역시 샌프란시스코네요. 그 선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정체성으로서 NFL 뭐 조지 프로이드 사건이 있었을 때 무릎 꿇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일 먼저 바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애인인 트라비스 켈스가 콜린 캐퍼닉과 함께 무릎 꿇기를 했었던 그 흑인에 대한 백인 경관의 잔혹함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랬던 선수입니다. 바로 이 트라비스 켈스가 하는 얘기는요. NFL에 풋볼의 반 이상이 흑인 선수인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MVP를 받은 패트릭 마홈스 선수도요. 사실은 흑인으로 구분되지만 혼혈이에요.
바이레이셜입니다. 아버지는 흑인이지만 어머니는 백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버락 오바마와 똑같은 케이스죠. 미국에서 흑인 피가 들어가면 흑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백인으로 안 쳐준다. 이 얘기가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트라비스 켈스가 바로 같은 팀의 쿼터백 페이트릭 마홈스 등등을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기를 같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버드라이트가 무슨 뭐 성전환자 한 사람에게 버드라이트 뭐를 보내고 해서 버드라이트 보이코트 운동이 또 많이 일어났었죠. 보수에서. 여기서도 켈스는 그런 일이 있고 몇 주일 뒤에 버드라이트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NFL 선수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백신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켈스는 파이저의 백신 광고에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얼티메이트 파이팅 그 챔피언십 그 한 선수가 그 콜비 코빙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또 그 얼티메이트 파이팅 그 가장 격렬한 그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콜비 코빙턴이 이 백신을 지지했다고 해서 가장 큰 쓰레기다 하고 트라비스 켈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 등등 해서 또 다른 유명한 뉴욕 제츠의 쿼터백이요. 아론 로저스도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켈시를 미스터 파이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이 트라비스 켈스가 뭐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이렇게 해서 이 트라비스 켈스가 속한 그 캔사스 시티 칩스가 이겼고요.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이겼고 두 연인은 키스를 했고 뭐 프로포즈를 한다던가 음모론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또 뭐 바이든을 지지한다던가 아니면 이 경기 자체가 이 조작됐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게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음모론자들이 믿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또 음모론자들은 블라블라블라 이래서 다음에 이럴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이 퍼질 텐데요. 웬만하면은 그냥 귀 닫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어두실 만한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보도를 그때그때 해드릴 테니까 보도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얘기 안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내일 그 의회에선 중요한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번에 국경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로 떼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안만 오늘 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명의 인질이 이스라엘이 특수작전을 해서 구해졌습니다. 이 가자지구의 맨 남쪽 그 라파에서 구해졌는데 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같은 그 기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라파에 있는 사람들 한 50명 정도는 숨졌고요. 지금 인질로 이스라엘이 구하신 분은 60세와 70세 되시는 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책을 세우고 공격을 해라. 이거 100만 명이 지금 그 라파 지구야. 그 라파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자 지구의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라 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가 주말에 그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얼굴을 아주 그냥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모든 가자 지구를 그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다 만들어서 그 정책 그대로를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만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한 가지 뉴스를 말씀 안 드렸었죠. 어제 그 슈퍼볼 그 광고에서 이제 정치인들도 선거철이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를 지지하는 슈퍼팩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요 완전히 그 삼촌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제클린 케네디도 나오고 하면서 처음 시작이 그래요.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케네디 가문에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이 후보로 처음에 나와서 바이든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민주당이 그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당을 탈퇴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 그러니까는 그런 친척과 아버지를 거기에 끌어다 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결국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필요한 때는 민주당, 필요하지 않은 때는 또 싹 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뭐 별로 크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광고는 아니었겠다는 느낌은 들고요. 이제 음력설도 지났습니다. 새로운 2024년 결심 강혜신이었습니다.